근대 역사 100년, 그들의 증언. 예? 오늘도 집세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내 약속대로 물건이라도 대신 가져가겠다. 그냥 유성이로 틀면 덜 와요, 사람이. 그런데 야가 해설하면 사람이 엄청 더 많이 들어요. 야가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막 그래 불거든. 말을 하면 여자들이 울고 막 소진들이 울고 또 어떻게 하면 웃고 그냥 웃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발성을 안 하고 야구 하라고 하지. 갚아주시고 이 집도 그냥 빌려주시고요. 그쵸 할아버지? 무성영화는 말 그대로 소리는 나지 않고 움직임만 있는 영화를 말한다. 활동사진 수준의 무성영화 상영 시 외국의 경우는 자막 처리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변사가 맡아서 했다. 영화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물론 대사까지 도맡았던 변사는 1인 다역을 하며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당시 최고의 공연예술가였다. 대표적인 변사극으로 1948년작인 검사와 여선생을 들 수 있다. 아무쪼록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삶이 되어주기만 바라며 떠나겠습니다. 떠나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기억이 나는데 나카유스나 검사와 여선생 같은 필름이 그런 영화가 많이 손님이 들어왔다. 그때 검사와 여선생도 비극이었고 나카유스도 비극이고 역시 그 울리는 영화가 더 손님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비극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드디어 떠나시는 선생님, 기차역까지 배웅하는 장소. 선생과 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 신파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 특히 한의 정서가 낯설지 않은 진도 섬마을 사람들에게 영화는 잠시 팍팍한 삶을 달래줄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움이었다. 그 중심에 박종민이 있다. 1925년 진도 출신인 그는 한때 목포극장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진도의 극장을 열었으며 섬 지역을 떠돌며 가설극장도 운영했다. 흑백 영화 시절의 그를 만나 진도극장의 역사를 더듬어보자. 동네마다 그 명절 때는 심파를 했어요. 동네마다 있었어요. 추석 때 그런 때 되면 뭐 동네마다 그 심파를 했어요. 아니 밤에는 다 나와요. 노인들이나 뭐 동네에서 동네마다 했어요. 명절 때 그럴 때는 되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위 대목이라는 것이 있다.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의 대목은 돈과 물자가 풀리며 경기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특히 인산인해를 이룬 극장. 우리나라 극장의 역사는 1895년 조선인 정치국이 설립한 협률사를 출발점으로 본다. 협률사는 노래와 춤, 제담, 그리고 묘기를 선보인 제인들의 공연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해방 직후인 1948년 제주도에서 영화 사업을 하던 북한 출신 김순천이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로 와서 진도 최초의 극장을 만든다. 바로 진도극장이다. 빌린 땅의 흙벽, 양철 지붕으로 만든 진도극장에서는 16mm 미제 RCA 영사기로 상영을 시작했다. 박종민 씨가 가설극장을 운영하게 된 시작점이다. 목포극장 그 기사주임이 박삼룡이 그 동생을 체급자로 해서 영사기 하나를 제 발전기하고 해서 이제 진도다 영화관을 다 차려갖고 내보냈어요. 운영이 잘 안 된 게 내가 이제 3년이나 잘 안 게 이제 관리를 했지 내가 총 관리를.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내가 인수를 했지 그런 거. 거기서 이제 그 영화계에 내가 손을 묻혔지요. 그렇게 가설극장을 운영하게 된 박종민은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주민들의 밥맛이를 떠들썩한 축제처럼 만들어 주었다.
만남과 이별, 약속과 배신, 복수와 용서 등으로 오감의 파고를 넘나드는 현장. 형편없이 열악한 천막극장에서도 사랑은 싹트고 희망은 샘솟았다. 그때 광장이 있어요. 가면 다. 그 미국 창고 앞에 같은데 말뚝 박아가지고 포장을 치죠 이렇게. 그리고 영상기 놓고 영상만 하면 떡바닥에 앉으시고 그때는 전부고 젊은 처저 청각들로 화장을 해요. 가슴극장 오면 오락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죠. 진도에서 낙화유수를 상영할 때 목포극장의 최봉희가 변사를 냈다. 진도농협 뒤 구 동양척식회사 창고 앞마당에서 상영했던 낙화유수는 객석을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며 통곡의 메아리를 울리더니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영화를 내리 나흘 동안이나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러기까지는 사전 홍보의 덕도 컸다. 당시 영화 홍보는 낮에 변사들이 앰플을 들고 다니며 직접 했다. 이제 시들은 목포극장에서도 변사를 했어요. 그 필름을 강주 가서 가자요. 한때 많이 안 줘요. 필름 하나밖에 안 줄게. 오늘은 여구, 내일은 여구, 모레는 여구. 이제 여기저기야 가서 극장을 하지. 영화 하려면 3일 전부터 가서 포스터 붙여놓으면 이제 선정이 되죠. 장부를 이제 배에다 실어주면 배에서는 또 저도 가면 저도 가서 또 운송 수단이 있죠. 가설극장을 운영하다 보면 웃지 못할 일도 있었을 터. 시네마 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짠하기도 하다. 이제 국민학생들, 잘자란 아이들은 포장 밑으로 끼어서 몰려서 한 번씩 들어줘. 아들한테 한다나 맞고 쫓겨내고 그래요. 그래야지. 영화가 언제 온다고 선전하고 가요. 이번에 오면 열흘 후에 온다. 선전해놓고 가요. 뭔 영화가 온다고. 그럼 이제 아그들이 영화 보려고 전자 형들이 돈 갖다 꼼치죠. 부모들한테 몰래. 입장료가 10원, 20원 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한테 그 돈이 큰 돈이죠. 그러죠. 새로운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입장료 마련에 애태웠던 이들이 어디 청춘 남녀뿐이었을까. 남녀노소 모두에게 굿 보러 가는 들뜬 기대 속의 가설극장은 동네 사랑방이자 애정과 우정이 싹트는 만남의 장소였다. 울다 웃다 진심을 몰라줘서 때리면 아프고 오해를 풀지 못하고 돌아서면 두고두고 서럽다. 그래도 하루는 가고 계절은 바뀌는 법. 어차피 우리네 인생사 모두 심파가 아니던가. 하지만 이념이 개입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임명근이 돌아왔거든, 여기까지. 임명근 돌아와서요. 여기서 한 달 나고 살았을 거요. 개봉영화, 개봉하고 그랬어요. 이북 노래가 치고. 심파 같은 거 시험하자면, 개봉심판 때. 그러다가, 철선 뒤로 이제, 공산주의 개봉하고 댕긴 사람들한테 경찰이 와서 다 죽여버렸잖아. 전부 죽기 처음부터 학벌이 막 동네에서 뭐 30명, 40명 갔다가. 피바람을 몰고 온 전란 속에서 영화의 판도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반공이 국시가 된 시대의 이야기다. 그런 정년되는 식에서 그런 심파 같은 것을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이제 그 학교 같은 데 가서 그 학생들 또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는 필름이 한 번씩 와요. 그 교실 2개를 터놓고 이제 그 유리창을 막고 어둡게서 영화 틀죠. 지방에 다니는 영화가 이제 동네가 텔레비가 들어올 게 아니버렸죠. 진도의 영화 끝이거든.
진도의 가설극장 시대는 끝났지만 박종민의 인생극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세무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전남 지역 일대를 옮겨다니며 견문을 넓혔던 그는 인척이 운영하는 목포극장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접했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음악의 매력을 가설극장을 통해 전파하고 한양 영화사를 만들어 순회 흥행업계에서 명성을 날렸던 박종민. 무성과 유성, 흑백과 컬러필름, 더빙과 동시녹음의 변천사를 흥행을 위한 방랑과 낭만의 시대로 승화시킨 노년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고향 땅 진도에서 가설극장을 꾸렸던 섬마을을 향해 힘껏 외친다. 시네마 천국!